이번 시간에는 벡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벡터장은 미분기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실상 미분기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이 관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 배우고 개념을 익히고 해야지 뒷부분으로 넘어갈수록 다른 개념들, 확장된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벡터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는 접벡터, 탄젠트 벡터라는 개념인데요. 접벡터, 탄젠트 벡터. 어서 많이 들어봤던 개념이긴 한데, 탄젠트 벡터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점 P를 시점 또는 적응점으로 해서 벡터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실 텐데, 일단 이렇게 서술된 거 말고 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죠. 저희가 고등학교 때나 이제 대학 1학년 때까지 많이 봤던 벡터의 개념, 흔한 개념이죠. 이제 벡터는 이 길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길이와 방향이 같으면 이거 전부 다 같은 벡터다, 이런 식으로 벡터를 다루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시점 또는 작용점을 몽땅 원점으로 다 모아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같은 벡터면 하나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벡터를 이제 여기서는 길이와 방향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위치 벡터처럼 다루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점을 원점으로 옮기는 순간 벡터는 위치 벡터가 되면서, 자, 위치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아니라 이 끝점 하나만 저희가 신경 쓰면 이게 같은 벡터다 다른 벡터다를 판별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이 벡터를 가지고 대수적으로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위치 벡터는 미분적 분학에서도 많이 다루어 봤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러면 이제 접벡터가 뭐냐, 탄젠트 벡터가 뭐냐라는 거는 저희가 계속 그 위치 벡터만 다루다 보니까 항상 시점을 원점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시점이 원점이 아닌 시점이 특정한 어떤 이 P라는 점을 시점으로 해서 벡터가 이렇게 있는 이런 벡터를 탄젠트 벡터 또는 접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점도 따로 정해주고 벡터도 정해주는 이런 형식이죠.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는 시점이 다르면 다른 벡터로 간주합니다. 여기는 시점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벡터로 간주하지 않죠. 길이와 방향이 같은 벡터로 간주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벡터가 이렇게 떡 하더라도 만약에 이 점이 Q다, 이 벡터 부분에서는 길이와 방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작용점, 시점이 두 점이 달라버리면 이 접벡터와 이 접벡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괜찮으신 거죠? 그러니까 접벡터라는 거는 분명히 시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벡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럼 기존에 있는 이런 위치 벡터랑 이 벡터랑 구별을 해야 되겠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요 밑에 아래 첨자를 붙여서 P라는 점에서 시작하는 V라는 벡터다라는 형식으로 탄젠트 벡터, 접벡터를 표시를 합니다. 그거를 오른쪽으로 보면 벡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마치 요 위치 벡터에 표시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시점을 요 뒤에 달아줍니다. 아래 첨자에. 그러니까 P에서 시작하는 벡터다. 그러면 여기는 Q에서 시작하는 V라는 접벡터는 마찬가지로 V1, V2, V3는 같겠지만 Q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VP와 VQ의 두 접벡터는 다르다라고 해야 됩니다. 일단 벡터 파트가 같더라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또 다른 경우는 시점이 같더라도 예를 들어 V라는 벡터 P점에 시작하는 V라는 벡터가 있고 P점에 시작하는 U라는 V라는 벡터와 U라는 벡터는 다른 벡터입니다. 다른 위치 벡터입니다. 다른 위치 벡터면 그걸 접 벡터로 만들었을 때 이 벡터 역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접 벡터가 같으려면 결국 접 벡터가 두 접 벡터가 같다라고 하면 시점도 같아야 하고 아래 첨자 그리고 벡터 파트도 같아야 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조건에서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접 벡터 개념 이해가 좀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개념을 강화를 해보죠. 자, P라는 점이 1,1,3이고 여기 1,1,3이라는 P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벡터가 2, 3, 2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벡터가 이렇게 벡터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A, P라는 접 벡터는 시점을 P로 하고 여기가 시작점이고 그리고 종점은 이 벡터 파트가 길이가 요만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2, 3, 이만큼 간 겁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2, 3, 이만큼 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 종점은 뭐가 돼야 되냐? 종점은 이 시점과 이 위치 벡터를 더한 3, 4, 5 3, 4, 5가 이 끝점, 종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 괜찮으신 거죠? 자, 요렇게 접 벡터라는 거 해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접 벡터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벡터장의 개념을 공부해 볼 때가 됐습니다. 자, 벡터장이라는 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벡터장이라는 거는 함수입니다. 함수. 벡터장은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요 V라는 벡터장은 V라고 표시를 보통 표현을 하고요. E3에서 점 하나가 정해지면 그 점을 시점으로 하는 접 벡터 하나가 대응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금방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써놨는데 요걸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TP 괄호 열고 E3라고 제가 표현한 게 있는데 이 개념이 뭐냐면 P점을 시작으로 하는 탄젠트 벡터들을 다 모은 집합입니다. 요거 한번 이해해 볼까요? 어떤 정해진 한 점 P점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점 하나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거고 이 P에서 시작하는 벡터들의 탄젠트 벡터죠. 그죠? 그거를 싹 다 모았다라는 겁니다. 네.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P라는 점, E3라는 유클리드 3차원 공간이 있으면 P 하나가 정해지면 여기서 이런 접 벡터들을 전부 다 가득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멀리 가는 거일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다 모은 이 상태가 집합이 TP-E3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TQ-E3도 있겠죠. 네, Q라는 이 점에서 시작하는 접 벡터들을 다 모은 집합이 TQ-E3라는 겁니다. 자, 요런 개념이 있고요. 요거를 저희가 탄젠트 스페이스 at P점에서 시작하는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벡터 스페이스의 일종인데 요거 선형대수를 배우셨으면 벡터 스페이스를 배우셨겠죠. 그죠? 벡터 스페이스의 일종으로 요런 걸 탄젠트 스페이스라 부른다. 아무튼 P점을 시점으로 하는 모든 벡터들을 싸그리 다 모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겠죠.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벡터장 V라는 건 함수인데 E3라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다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한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들을 다 모은 집합인데 그런 집합들을
E3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다 모은 거죠. 예, 상상이 가시나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자, 아무튼 탄젠트 벡터장이라는 거는 E3 공간에서 점이 하나 정해지면, 여기 그림을 한번 해볼까요? E3 공간에서 여기 P라는 점이 하나 정해진다 하면은, P라는 점이 정해진다 하면은 그 P가 사실상 독립변수고요. 독립변수고 여기가 종속변수가 되겠죠. 예, 종속변수 또는 함수값이 되겠죠. 그죠? 함수값. 예. 그러면 뭐가 함수값이 되냐?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도 E3란 공간이고 사실은 여기도 E3란 공간이 동일한데 이 공간에서는 탄젠트 벡터들이 접벡터들이 온갖 다 모여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점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탄젠트 이런 막 모든 점에서 시작하는 탄젠트 접벡터들이 다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이 하나 정해지면 이 해당하는 동일한 점에서 이 점을 시점으로 하는 접벡터 하나 대응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 하나 딱. 네, 괜찮죠? 이게 바로 VP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위에서 저희가 접벡터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VP, 이게 접벡터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Q라는 점이 하나 지정되면 Q라는 점에서 시작하는, 요쯤 되겠죠. Q라는 점에 시작하는 다른 접벡터 하나, 이게 바로 VQ라는 접벡터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점 하나 정해지면 접벡터 하나 정해지고, 점 하나 정해지면 그 점에서 접벡터 하나 정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 함수라는 함수 V의 역할이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게 바로 벡터장입니다. 벡터장.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이 공간에 보이는 이 화살표 또는 벡터, 탄젠트 벡터, 접벡터의 모양이 싹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겠죠. 막 비 내리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고,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화살표들이 오른쪽으로 다 몰려가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이 함수가 벡터장이 어떻게 정의되었냐에 따라서 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 접벡터들의 모양의 분포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 이제 벡터장의 머릿속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약간 되시나요? 자, 그럼 이게 벡터장이고, 좀 가장 심플한 벡터장 하나를 보겠습니다. 심플한 벡터장 예인데요. 자, 이런 벡터장인데 점이 하나 정해지면 접벡터가 하나 정해지는 거죠. 그죠? 점 P가 정해지면 그 점 P라는 거는 X, Y, G라는 요 한 점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점이 정해지면 접벡터가 정해지는데, 여기는 사실상 이 점의 위치와 상관없이 X와 Y, G가 변하더라도 상관없이 동일한 접벡터를, 상수 접벡터를 함수값으로 주는 벡터장입니다. 자, 뭐 어떻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 1,0,0 볼까요? 1,0,0 여기죠. 그죠? 여기면 그러면 거기 그 점을 1,0,0을 시점으로 해서 100이라는 벡터가 됩니다. 여기를 시점으로 해서 100이라는 벡터, 여기 요렇게 가는, 괜찮죠? 그러면 만약에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점은 만약에 y, g 평면에 있는 점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 2, 여기가 뭐 0, 2,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요 점이 0,2,2 0,2,2를 넣으면 0,2,2를 시점으로 100으로 간다는 겁니다. 100. 그러면 요 벡터죠. 네. 그러니까 이 점이 어떤 점이 주어지던 간에 그 점을 시점으로 해서 항상 100이라는 방향으로 탄젠트 벡터를 만들어내는 벡터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00, 여기서도 100, 여기서도 100, 이 점에서도 100. 예, 죄다.
예, 요런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모든 점에서 요런 100을 다 그려다 보면 이게 뭐냐라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요런 것들은 어떤 예를 들어 뭐 전선, 도체 내에서 전자들이 흘러가는 방향과 속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아니면은 어떤 유체가 흐르는 관 안에서 그 유체들이 흘러가는 속도를 이렇게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벡터장이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이런 벡터장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벡터장 W라는 벡터장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벡터장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정해지던 간에 그 점을 시점으로 해서 010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점이 여기 정해지면 항상 010 Y 방향으로만 1 가겠다. 여기서도 1 가겠다.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사실상 이거 상수 벡터장입니다. 여기서도 상수 벡터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위치가 시점이 P가 달라지더라도 항상 같은 접벡터, 같은 방향의 벡터를 가는 거죠. 이게 여기서 상수 벡터장이고요. 그걸 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E3 공간의 점 하나, 점 하나, 점 하나에 대해서 다 벡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그리게 되는 거죠. 이게 W라는 벡터장입니다. 자, 그러면 V라는 것도 벡터장, W라는 벡터장인데 함수라고 했거든요. 벡터장이. 그죠? 함수죠. 그죠? 독립변수가 점 하나고, 예, 함수값이 또는 종속변수가 접벡터 하나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함수니까 저희가 예,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배운 것처럼 함수는 함수끼리 더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y는 f of 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g of x라는 함수가 있으면 나는 새로운 h of x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f랑 g랑 더 더해서 하겠다. 예를 들어 f of g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란 걸 h라고 하겠다. 함수끼리 더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죠. 그죠? 여기서도 벡터장끼리 더한 새로운 벡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벡터장. 네, V랑 W를 합친 새로운 벡터장을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죠? 이 경우도 점이 하나 정해지면 하나의 접벡터로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V라는 벡터장은 어떤 점이든 100, X축의 1방향으로만 접벡터를 주는 거였고, W라는 접벡터는 어떤 점을 주어지든 간에 Y방향으로 010 접벡터를 주는 벡터장이었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 하나가 주어지면 V 때문에 100, W 때문에 010, 이 두 접벡터를 같은 시점에서 두 접벡터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벡터 합에 따라서 요 벡터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V라는 VP가 되고, 여기가 Y방향의 WP라는 접벡터가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니까 두 벡터의 평행사변형 법칙에 따라서 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110 방향의 접벡터 하나가 된다. 네, 이것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두 벡터장을 합치면 이런 모양의 벡터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흐르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또 다른 전위를 걸어서 오른쪽으로 가게 전위를 걸어주면 사실상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막 흐르게, 그거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괜찮은 거죠? 자, 요렇게 하는 원리를 점별 원리라고 하죠. 점별 원리. 두 벡터장을 더하는 새로운 벡터장을 만들 때는 각각의 벡터장에 그 특정한 점을 대입한 요 상태와 그 점을 대입한 형태를 해서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겠다. 여기서도 아까
이걸 통으로 더할 수는 없으니까, 통으로 더할 수 없으니까 점 하나를 주고 거기서 접 벡터를 해서 요거 하나 만들고, 또 여기서도 이 점에서도 V 접 벡터 더블 접 벡터에서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점에서 접 벡터를 다 더한 다음에 요거 하나를 다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점별 원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점별 원리도 하고, 또 하나는 V라는 벡터장인데 거기에 스칼라 함수 F가 있습니다. F라는 함수는 뭐냐면, F라는 함수는 점 하나가 정해지면,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점 하나가 정해지면 실수 하나가 대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변수 함수죠. 이렇게 x, y, g 하나가 정해지면 어떤 실수 f, x, y, g라는 요거는 실수에 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배운 미분적 분학에서 배운 3변수 실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 3변수 실함수가 여기 벡터장에 곱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냥 벡터장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여기 벡터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의 크게도 하고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여기서 F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수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항상 1이 곱해져 있지만 여긴 상수가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점에서는 F가 2배로 곱하기 2를 해. 이 점에서는 마이너스 1배를 해. 그럼 이렇게 벡터장 모양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 점에서는 0.5배를 해.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역할이 있습니다. 예, 완전 다른 방향으로 바꾸지 못하지만, 크기를 느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여기 F라는 3변수 실함수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곱한 벡터장 함수에 곱해서 요 새로운 벡터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새로운 모양의 전체 화살표들이 나타날 거니까, 그거를 할 때 새로운 그 벡터장 함수는 이것도 마찬가지 점별 함수로, F도 아까 점이 정해지면 실수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F도 점 하나가 정해지면 실수가 정해지고, 점 하나가 정해지면 접 벡터가 정해지는 걸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점 하나가 정해지면 파란색 화살표가 정해지는데, 그거랑 이게 파란색 화살표가 정해진 거고, F 오브 P 때문에 그걸 길게 하느냐 반대로 하느냐 하겠다. 이 점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 점 하나가 정해지면 또 길이가 방향이 정해졌는데 FP 때문에 반대로 가겠다. 요거죠. 그죠?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해주면 된다라는 게 이런 점별 원리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했는데 이해가 잘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벡터장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꼭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대표적인 벡터장이나 그런 것들이 머리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나마 좀 그려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벡터장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보죠. 예제 1.5.2. 자, V라는 벡터장이 있는데 요거는 2차원 유클리드 공간, 2차원 평면에서 정의된 벡터장 V고요. 평면에 한 점이 정해지면 x, y죠. 한 점이 정해지면 그 접 벡터는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쓰면 그 한 점을 P라고 쓰고 그걸 x1, x2라고 하죠. 또는 x, y라고 쓸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x축, y축으로 쓰기도 하지만 x1축, x2축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는 뭐 g축 대신에 x3축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점 하나가 정해지면 그 점에 시점으로 해서 접 벡터 하나를 주는데, 어떤 규칙으로 주냐면
x좌표는 여기 있던 점의 y좌표를 이쪽으로 x 벡터의 x로 주는 거고요. 자, 여기 y 벡터의 y 성분은 점의 x좌표 성분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에 p를 이렇게 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p를 시점으로 해서 요 벡터로 가겠다. 이걸 한번 그려보죠.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만약에 몇 개 찍어보죠. V에 1,1 0,0부터 해볼까요? 원점 0,0 하면은 00이니까 0, 0, P죠. 그러니까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0벡터입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0 하나 해볼까요? 1,0. 1,0은 0, 마이너스 1 이고 1,0을 시점으로, 그러니까 1,0을 시점으로 0, 마이너스 1이라는 벡터죠. 그죠? y로 여기로 하나 내려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 벡터죠. 그죠? 그리고 검은색으로 또 한번 해보죠. v에 0,1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1, 0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시점은 여기죠. 0, 1. 그러니까 0,1에서 0,1을 시점으로 해서 1, 0, x로 1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검은색이고 빨간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1,1로 한번 해볼까요? 1,1 하면 이렇게 바꾸니까 1, 마이너스 1, 1,1 1,1을 시점으로 1,를 시점으로 해서 1,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1, 마이너스 1 여기로.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려보면 어떻게 가냐면 지금 요 벡터가 1,1이라는 점 시점이기도 하지만 요거를 점이 1,1이라는 얘기는 이게 점으로 볼 수도 있고 벡터로도 볼 수 있죠. 점 1,1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죠. 1,1이라는 P라는 점이 있으면 그 점과 수직인 시계 방향으로 이 접벡터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쵸? 요 규칙을 보면 그래서 x1, x2를 라는 요 점 하나를 정해지면 x1, x2라는 요 벡터 또는 점이죠. 벡터이자 점과 수직을 이루는 요런 접벡터 하나를 대응시켜 주는 겁니다. 네. 이런 형태의 벡터 장이죠. 그러니까 마치 회오리 방향으로 여기 점 하나 정해지면 이 방향으로, 그리고 특히나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큰 접벡터가 생기겠죠. 그죠? 멀어지면 더 큰 접벡터, 가까이면 작은 접벡터. 예.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마치 그 화살표가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런 화살표들이 되게 많이 생길 겁니다. 회오리 같은, 그러니까 폭풍의 어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화살표들, 바람의 속도, 뭐 그런 것들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벡터장입니다.